제천도 가물어 가지고 그럴 거야 아마. 그거가 충주댐에서 얼마 안 됩니까? 충주댐까지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내가 충주댐으로 해가지고 제천으로 온 적이 있어. 저 충주댐에서 그리 멀지는 않더라고. 한 1시간? 그렇게 걸리는구나. 그 충주댐 위에 뭐 이렇게 별장 같은 집들도 많이 있던데. 거기 주택이 있던데. 제가 그쪽에 안 가봤습니다. 아, 그거 상당히 좋더라고. 그 제천시까지 오셔서 참. 뽀득뽀득한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흑판 해주신 분이시지.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제천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옛날에 한번 전주에서 온 사람 있고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저기 어디야? 구례. 전남 구례 거기 화엄사 있는 데 사는 사람하고 또 부산서도 왔지. 멀리 온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지금이 기상이 조금 안 좋아서 가을이 우리나라 가을 중에 황사가 된 게 처음인데 또 가뭄 것도 한 40년 만에 저 당진 어디야 보령댐하고 그 당진 그쪽에가 가물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댐이 바닥이 났어, 바닥이. 거기가 공주보하고 보령 벽제보가 있는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공주보가 금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요 공주보가 있어. 공주보. 이 공주보가 있는데 또 백제보가 있다고. 백제보. 근데 이게 4대강 할 때 개발한 금강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4대강 할 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4대강 하는데 허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가져왔는데 어디다 뒀네. 여기 앞에. 마이크가. 안희정의 사회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몬순 기후는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한 번쯤은 와줘야 하는데 올여름 장마와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가는 바람에 충청권의 가뭄이 심하다. 강수량으로는 40년 만의 최저다. 체감 정도로는 노인들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다고 할 만큼 심각하다. 예선의 예당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보령댐도 내년 3월이면 완전히 마를 것이라고 한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든 금강에는 물이 찰랑거리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0년 처음 도지사 선거에서 출마하면서부터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쓰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친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런 그가 결국 가뭄 끝에 금강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의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 간 25km 걸로 건설을 요구한 데 이어 다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 저수지간 30km 관로 건설을 요구했다. 진실은 궁에서야 드러나는 법이다. 저수지 바닥을 파고 또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우제밖에 지낼 수 없는 상황보다는 가뭄에도 어딘가 썰물이 남아있는 상황이 백제 천배 희망적이다. 4대강 사업 비판론자들은 끌어다 쓰지도 못할 물이 있으면 뭐 하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막상 관료를 통해 끌어다 쓸 궁리를 하니 그런 비아냥거림이 무색해졌다. 다만 몇 달 내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관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왜 지천과 지름 정비 사업은 빨리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게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죠. 동아일보 31면 기사네. 오늘 날짜 동아일보 31면 기사인데, 내가 옛날에 4대강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 신문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텔레비도 나왔지. 그랬는데 충남도지사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그때 도지사 나올 때 4대강 개발하면은 안 된다. 이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복지 예산에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4대강은 이명박이 하는 거 다른 건 다 안 좋은 수도 대전으로 옮기는 거나 이런 거 내가 반대하는데 앞으로 그건 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원위치 시킨다. 그러나 4대강은 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뷰를 했어. 그게 왜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후 이변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닥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뭄이 올 텐데 충청도가 앞으로 엄청나게 가물게 된다. 그럴 때는 충청도의 물은 4대강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고? 강물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산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는 산세가 이 산 자체가 전부 이쪽으로 물이 흘러버려 안 흘러버려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서 소백산맥이 있으면서 산에 비만 오면은 전부 물이 바다로 들어가 버리지 물이 저장되는 땅이 없어요. 거의 다 물이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논바닥은 물을 먹어 안 먹어요? 논바닥은 물을 안 먹어요. 논바닥은 물을 담기만 하지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질 않아. 진흙이라서. 그래서 논바닥은 물을 가두기만 하니까 우리나라는 물을 흡수하는 데가 없어버려. 특히 대도시는 빌딩이 있어가지고 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어. 전부 간으로 해서 바다로 강으로 가게 해버리니까 물이 이 대도시 밑바닥에는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상당히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오면은 90%가 몇 시간 안에 바다로 다 달아나니까 이런 나라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올 때 우리 몬순 기후라는 건 태풍이 와야 물이 공급되는 기후거든.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몬순 기후에서 강물을 그냥 1년 내내 이 많은 강물을 비가 올 때 이 강물을 대한민국에 있는 큰 4개의 강이 이 강물을 전부 바다로 몇 시간 이내에 흘려보내버려 그냥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래서 나라가 부자 되는 나라는 독일은 말이야. 독일은 왜 부자가 됐냐? 하늘에서 주는 3가지 이 3가지를 그대로 사용해. 그래가 부자가 됐어. 이것 때문에 사용 부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하늘에서 주는 이 3가지를 전부 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3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태양이야. 둘째가 빗물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빗물. 셋째가 뭐예요? 바람이야. 이거를 가지고 독일은 모든 핵발전소를 앞으로 없애고 지금 태양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파트 단독주택은 전부 빗물을 가져가지고 사용해. 그러니까 수도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수도시 안 나가? 전기시 안 나가? 뭐 해요? 전부 동네마다 풍향계가 있어가 바람이 불으면 전기가 나와.
그러니까 마을에 전기불은 전부 그걸로 켜. 그러니까 발전소가 필요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는 자연 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앞으로 환경을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독일은 이것 때문에 독일이 세계적인 지금 부국으로 뛰어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말이야 4대강 개발한다니까 저거 미친놈이라고 막 난리야. 우리 독일은 나라가 팽팽해요. 비가 오면은 빗물이 어디로 싹 가버리질 않아. 나일강이 천천히 흘러가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강물이 번개같이 내려가 버리고 이 경사도가 급해. 독일은 안 그래요. 독일은 영토가 유럽 대륙 가운데 똑 들어앉아가 이래 있어. 이러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난리야. 그런 나라인데도 이 물을 100%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가다 가지고 뭐요? 담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 그 썰은 거야. 정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세 가지를 사용을 안 하고 뭐 하냐? 외국에서 석유 가져와서 전기 만들어.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 그리고 물은 뭐요? 비싼 수돗물. 그래요. 그래 여기는 외국에서 수입한 약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하여튼 없는 나라가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국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빗물을 가둬야 된다. 기상 이변이 오면은 강물이 앞으로 우리 물을 흘러가지 말고 좀 가다 놔야 가물때 쓴다. 이래가 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그거 하나는 내가 잘한다. 수도 이전하는 거 60조 들어간 거는 안 된다. 4대강에 들어간 돈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그 속도는 조금 빨랐다. 그러나 4대강 개발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게 엄청나게 신문에 났어요. 내 기사가. 그 허경영이가 또 4대강 편을 드는구나.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있어요. 치면은. 그 왜 그랬냐. 지금 말이야. 이 안희정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주에 이 백제보의 물을 30km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물수로를 파가지고 여기에 보령댐이 있어요. 근데 보령댐 물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보령댐 물이. 여기는 또 공주보의 물은 또 24km를 끌어 당겨가지고 여기에 무슨 저수지가 하면 예당 저수지가 있어요. 그 여기 물이 말라버렸어요. 여기는 지금 바닥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농사 짓는 것도 안 되고 주민들 물 먹는 것도 안 되니까 충청도가 완전히 이 두 개가 식수를 공급하는 데인데 아주 그냥 완전히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댐 주변에 여기서 24km를 관로를 만들자. 관로라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길이야. 그 고속도로지, 물고속도로. 그거를 뚫어달라.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야. 안희정이가. 그 사람이 옛날에 머리에서 보를 뭐하러 만드냐? 그거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정부에다가 그 예산을 줘서 24km하고 요거 30km 보령댐하고 예당호에 물이 없으면 충청도는 다 말라 죽는다 이제. 생활급수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 그걸 해다오 하고 정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아니 당신은 옛날에 그 4대강 댐 보 만들면 안 된다 한 사람 아니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 돈이 이게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뚫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30km, 55km, 54km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이와 같이 우리 정치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본다 안 본다? 못 봅니다. 근데 허경영은 옛날에 4대강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금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한데 한 몇 년 있다 해도 되는데 서둘렀다. 요 말은 내가 했어요. 그 사실은 그때 그 말은 했는데 어쨌든 4대강은 잘한다. 그리고 이 4대강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보가 물을 가다가지고 여기 물이 댐 형식으로 돼 있어. 댐 형식으로. 물이 엄청 갇혀 있어요.
그래 거기에 넘는 것만 물을 통제를 해 내리보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충청권에 비가 안 오니까 충청권이 40년 만에 그렇게 가문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리니까 이 지자체 단체장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이 온다. 기상이변이 오니까 반드시 물 부족 국가 중에 우리가 8번째거든. 세계 물 부족 국가 중에 8번째인데 230개 나라 중에 8번째로 우리나라가 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이 산맥들이 이런 산맥들이 전부 급경사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밑에 조금 들어가면 흙이 이 산의 흙이 30cm가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밑에는 바위야. 그래서 산을 여러분 산을 한번 싹 깎으면 그 흙을 싹 걷어내면 전부 바위야. 근데 외국은 가보면 산을 헐어내면 거의 100% 흙이야 다. 바위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사태는 적게 나는데 너무 바위가 많은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물을 가둬야 된다. 그래 앞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허가할 때 대규모 저수조가 없으면 저수댐이 이 물 받아내는 하늘에서 비 올 때 물 받는 통 그거 안 만들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지금 막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물에 대해서 이런 거 태양 에너지 다 갖다 버리지, 빗물 다 갖다 버리지, 바람 다 갖다 버리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 1년에 기름을 얼마 수입하죠? 1년에 기름 얼마 가져오죠? 우리나라 기름 가져오는 양 300억 불. 에? 300억 불. 300억 불이면 얼마죠? 40. 그러니까 40조가 넘죠? 그러면 우리가 40조라는 기름을 수입하면서 태양열을 다 버리고 바람을 다 버리고 있어. 그런 것이 내가 옛날에 4대강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보세요. 대우그룹 개혁안이라고 있죠? 대우그룹 개혁안. 이게 몇 년도인가 보면은 1999년 12월 5일이야. 1989년 12월 5일. 대우가 망하기 10몇 년 전이야. 10년 전이야. 그래 왜 이걸 해서 대우 회장한테 갖다 줬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우 마크야, 대우 마크. 이 대우 마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우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크를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 알겠죠?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6토막을 짜게 놨어. 그래서 우리 이 6토막이라는 건 굉장히 숫자가 안 좋은 거야. 6이니까. 그래서 이 대우는 이 6토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원래 싹을 잘 보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전혀 못 내다보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걸 미국의 무슨 항공사 이렇게 된 거 그걸 모방한 거야. 펜 아메리카 그걸 모방한 거래. 그런데 내가 김우중 씨한테 이야기한 거는 요거예요. 요러면 하나 둘 서이 너희 이파리까지 5개 맞아 안 맞아? 5대양 6대주야. 그래서 이게 5로 맞춰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몇이요? 하나 둘 서이 너희 5, 요 중간에 5개 돼 있죠. 근데 6, 7이잖아. 근데 요 보면 하나 둘 서이 너희 5, 6 공간이 있죠. 이 6번을 자른 거야. 6번을 자른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난도질 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년도인가 한번 봐. 쌍용그룹 개혁안이라고 있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기업체들한테 자문을 많이 해줘. 무료로. 여기에 몇 년도인가 보면 1995년이지. 10월 5일이지. 이거는 저거보다 10년 늦게 했지. 5월 10일. 예, 5월 10일이지. 쌍용그룹이 앞으로 망하는데 대우처럼 망한다. 근데 왜 망하냐? 이거는 기업들이 망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잘 봐. 이게 쌍용그룹 마크예요. 이거 보면 중간에 흰 선 보이죠? 요게 암놈용이고 순놈용이야. 그런데 두 마리가 있어, 용이. 근데 요 놈은 대가리가 잘리고, 요 놈은 대가리가 잘리고, 요 꼬리가 잘렸잖아. 두 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한 놈은 대가리 잘리고 하나는 꼬리가 잘려 있지. 요런 형국은 설정이 잘못돼. 그래서 요 자체가 또 요 공간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분리된다. 쌍용은 반드시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뺏긴다. 양등분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바꿔줬지. 내가 요때 상당히 젊을 때예요. 쌍용 자동차에 엠블렌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엠블렌인데 요 S자가 보면 이 쌍용 순놈과 암놈이 둘 다 잘려서 안 잘렸어? 안 잘리고 두 개가 색깔로 하나 빨간 거 파란 거예요. 색깔로 바뀌면서 가운데는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예? 그래서 쌍용제 마크에 이게 쌍용 마크를 원형에다가 넣었지. 그리고 이거는 본네트 위에 차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하고 요게 흰 걸로 볼 때는 두 개가 음과 양이 확 감는 거야. 휘 감는 걸로 보이잖아. 이건 순놈용 대가리고 이건 암놈용 대가리고, 요거는 순놈용 꼬리고 이건 암놈용 꼬리가 서로 휘 감잖아. 그래서 이게 풍수적으로 쌍용을 살릴 수 있는 마크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요게 그냥 그대로 이걸 써다가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딱 됐어. 쪼개졌어. 그래요. 대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거야. 독일도 봐. 이런 걸 하늘이 준 거를 버리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 없어 그러냐? 아니야.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막 그냥 우리는 저런 짓을 이런 걸 예사로 보는 거야. 예사로. 그래 우리 옛날 어른은 온유울에 햇볕이 뜨고 오면은 햇볕을 아까워했어요. 왜? 이거 고추를 말리면 좋은 날씨인데 그리고 온유울에 이거 햇볕을 말릴 거 뭐 없으면 아까워했다니까. 아 이거 해를 그냥 보내고 이불을 말리다도 말려야지. 뭘 이렇게 해가 쨍쨍 비치면 뭔가 갖다 널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해가 고마운 것도 모르고 빗물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바람이 고마운 것도 우리 민족이 그래.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바꿔야 돼. 싹 바꿔야 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나오는 건 자유야. 근데 4대강을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데 그 당시 4대강 개발 보 17개 만들고 낙동강에 보 만들고 보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물 사정이 안 좋을 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1년치 비가 한 달 만에 온다. 그럴 때는 지금 강은 범람해서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강을 4대강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오다가 안 올 때는 그냥 또 안 와버려요. 강원도 정선이 가물어 가지고 난리가 나서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막 억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강 가지고 돼야 안 돼. 그냥 비가 필요 없을 때는 물이 범람해서 논을 다 덮어버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안 오고 우리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가요. 그 왜 반대로 가느냐? 내가 이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줄게요. 지금 이거는 가수 배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좀 하다가 좋아. 이거 하던 거 마저 해버리자. 자, 김영수 고모님 이리 나와요. 고모님이 마이크 가지고. 네. 뭐 읽으라고. 여기서부터 읽어.
대재앙이 닥칠 때 한강수를 수출한다. 종말에는 지구상에 7년대 한난이 닥쳐오는데 이때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재앙은 이름 모르는 개병이다. 이 개병은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 죽고 잠을 자다가도 죽고 밥을 먹다가도 죽으며 길을 가다가도 죽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개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때에는 10리길에 한 사람, 10집에 한 사람 보기가 어렵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멸지경에 이르게 되나 인간의 이학으로는 독수무책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속담에 하늘에 문을 들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듯이 백마공자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원문을 살펴보자. 7년 대한 내리듯 만국성지 강사나 감노희우 민소생을 악질다사 면하리요. 그 원문은 놔두고 예. 그냥 빨리빨리 읽어요. 예. 한글만. 아, 그래요? 이 뜻은 7년 대에 한난이 지구를 강타할 때 사람들의 목숨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천지가 진동하지만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 활로를 찾지 못하다가 이때 만인을 죽음의 병겁에서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백마공자께서 해인을 가지고 오셨다. 잠깐, 해인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죠? 네. 예, 그게 해인이야. 내가 말하는 그 내 이름이야. 해인을 가지고 오셔서 한강물에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받은 한강물을 마신 자는 죽음의 질병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강물을 마시고 죽음의 계질병에서 살아남기 위해 축복된 생명물을 사가려고 5대양 6대주에서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하룻밤에도 천척의 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온다는 뜻이다. 45년 초창기 설교 말씀에 대한민국은 장차 한강물을 팔아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다. 축복받은 생물은 곧 십성물품이다. 이 생명물인 한강물을 해외로 수출하게 될 때에는 지금의 산유국 석유 수출과는 비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물을 사려고 전 세계에서 배가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배마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와야 한강물을 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들어오는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적재된다고 예언했다. 예언서는 말한다. 이 뜻은 병급이 닥쳐올 때 생명물을 사가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전부 인천 부평 인천 부평 이렇게 분명히 부평 기간에 인천하고 부평 인천 부평 간에 인산이래를 이루는 가운데 황금과 보화 만물을 쌓아놓는다. 창고가 한 군데가 아니라 화성, 한양, 송경, 한양 서울입니다. 송경, 수원까지 창고가 생긴다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금은 보화가 들어오는 것이다. 앞으로 지상 전국은 이렇게 들어온 황금과 보물로 쌓아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세의 대재앙이 닥칠 때 살아남는 길이 있으나 이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로 다음 상을 알려드리니 부디 깨달아 살아남기 바란다. 오케이. 그래.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성경에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 어떤 백마공자 하늘에서 온 해인을 가진 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죠? 백마라는 건 뭐죠? 허경영 할 때 허자 옆에 뭐가 붙어 있죠? 말 오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이게 흰 말이요. 희다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 그 말을 타고 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뭘 가져와? 해인. 그냥 사람을 쳐다봐 버리면 바뀌고 사람의 세포를 바꿔버리고 동물의 세포를 바꿔버리고 물의 세포를 바꿔버려 안 바꿔버려? 어떤 물질이든 내가 쳐다보면 바뀌어버려. 내가 산에 가서 바위를 보면 바위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진돗개가 5마리가 나를 공격해와.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어. 근데 진돗개를 내가 어떻게 하든가 눈빛으로 진돗개를 다 잡아버려.
그럼 친구들 걔가 내 옆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셰퍼를. 깡패들이 10명이 나한테 달라들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눈빛으로 잡아버렸잖아. 그럼 깡패들이 전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명, 1000명이, 10,000명이 달라붙어 봐야 헛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눈을 안 보고 눈을 뭘 붕대를 감고 달라들 수 있어. 그럴 때는 내 소리가 나가요. 그 내 소리를 들어버리면 안 들을 수는 없겠지. 그러면 이제 케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동물이 달라들거나 내가 밤 12시 넘으면 산에 올라가거든.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숲속에 앉아있는데 우리 멧돼지가 와서 뭐 내한테 이렇게 오다가도 못 달라들지. 그 멧돼지가 내 눈이 안 보이겠지만 어두워도 해도 내가 보내는 파동은 알아. 배호가 소리 파동을 보내가지고 배호가 일찍 죽었어 안 죽었어요? 30살 정도 죽었죠.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었죠? 50살에 죽어요. 50살에 죽. 증시 왕이 몇 살에 왕이 돼요? 37년간 황제를 해. 몇 대 왕이야? 진시 황제가 몇 대 왕이요? 진나라에. 마지막에 두 번째. 시왕이라도 황제로서는 처음이지만 왕으로서는 진시 황제가 오래 했어. 진시 황제가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지배받았죠. 진시 황제가 진나라의 36대 왕이야. 36대 왕. 진시 황제가. 근데 저 사람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지? 부하한테 살해당했죠. 병으로 죽었어. 순시하다가 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그게 뇌질환이야. 뇌졸중으로 죽었어.